자, 이제 얼마 전 한국에서 살고 있는 이제 브라질 사람과 한국어를 전공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저보다 한국어를 문법상 더 많이 알고 뭐 공부도 더 많이 한 브라질 친구를 만나서 브라질에 그러니까 고향에 돌아와서 또 이제 저랑 잠깐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요.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한국에 한 5천 명 정도 되는 이제 한 브라질 가족이 사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브라질 사람과 결혼을 하였고요. 또 이제 그들이 이제 몰려 사는 지역에 가서 또 이야기도 하고 만남도 많다고 하는데 결론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 대한민국이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외국인이 당연히 한국말 해야 되죠. 포르투갈은 뭐 완벽하게 하는 사람이 한국 가서 남편을 따라 한국 가서 결혼을 살고 있는데 아니 앞에 있는 마트에 가서 뭐 계산대로 하려고 해도 한국말이 안 되면 일을 할 수가 없죠. 똑같은 게 브라질에서도 적용되는 거죠. 브라질 사람이 이곳에 와서 나도 마트에 가서 일하고 싶은데 포르투갈어 하나도 모르면 뭐 당연히 일자리를 못 얻는 거와 똑같은 그런 상황입니다.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비자도 제한적이어서 거주하는 것도 뭐 매년마다 갱신해야 되고 뭐 하여튼 뭐 복잡한 그런 상황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문화 교류가 지금 뭐 예전부터, 오래전부터 뭐 동남아 여자와 결혼하는 것도 있다고, 또 미국 사람과 결혼하는 것도 있다 보니,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, 뭐 데이터가 축적이 돼 있지만, 외국인과 결혼해 산다라는 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. 그러니까 왜냐면은 먼저 환상 속에서 시작하니까 이게,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. 지금도, 제 틱톡이나 유튜브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브라질 사람이 한국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라고 연락한 사람이 많습니다. 브라질 사람이. 왜 그러냐? 아니면 한국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. 그 보면은 다 30대, 40대, 뭐 20대도 있지만, 그러니까 제가 항상 장난으로 하지만, 앞으로 한국 사람과 결혼하려면은, 너가 돈이 많던가, 뭐 잘생기면 된다.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,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굉장히 쉽지가 않은 그런 사람들이 결혼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왜 그러느냐? 그냥 드라마에서 나온 멋진 것만 보고 환상 속에 빠져서 그러는 것이죠. 근데 이게 꼭 브라질 사람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도 똑같이 적용을 해서, 그냥, 브라질 여자와 결혼해서 그냥 어떻게 뭐 편하게 살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, 다 똑같습니다. 결혼 생활은. 그러니까 한국이건 브라질이건 똑같이 싸우고, 부딪히고, 또 뭐 결별도 하고, 뭐잘 사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, 중요한 거는 이런 상황에서 진행 과정이라는 겁니다. 지금 뭐 결과가 나온 건 아니죠. 누구나 알죠. 인생은 각자 살아야 되는 거니까. 그래서 결과가 나온 건 아닌데,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가 있고,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, 이민은 비극이라고 얘기했더니 난 인종차별을 안 받는다. 나는 뭐 거기서 잘 살고 있다. 그런 개념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민은 비극이라는 것은 내가 살고 있던 곳에와 계속 연락을 하면서 그쪽에 문제 있을 때 내가 쉽게 갈 수 없는 것. 그리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나를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는 것.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설명한 겁니다. 나는 월급도 잘 받고 나는 거기서 뭐 돈도 있고 잘 살고 있으니까 인종차별. 그런 개념으로 말한 게 아니라 이민이라는 것은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살면서 거기서,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가 화성을 개발해서 여기서 화성까지 가서 평생 그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거기 다시도 안 돌아오면은 관심도 없겠죠. 그렇지만 거기에 간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이 걱정 안 할까요? 걱정도 하고 거기 있는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 걱정 안 할까요? 걱정은 그런 거죠. 거기서 아무리 잘 살고 있더라도 서로 애틋한 마음을 갖고 연락하고 뭐 그런 것을 비극이라고 제가 정의한 겁니다. 어찌됐건 이런 상황에서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또 어려운 것은 그 나라에 가서 자녀를 낳으면 그 나라 사람이 그냥, 똑같은 사람이 된다라고 오해를 합니다. 프랑스에 가서 우리 아이들 낳았으니 프랑스 사람이 완벽히 될 것이다 하는데, 그게 아니라 어떤 이민자건 그 나라에 가서 정착해서 100년을 살아도 같은 피부와 같은 눈을 가져도 그 지역 사람들은 압니다. 저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다. 그 좁은 유럽에서. 왜 좁다고 얘기하느냐? 우리 눈엔 다 비슷하게 생겼는데, 거기서 여기서 요 나라 사람들이 저 국경 하나 넘어서 100km 정도 되는 곳에 왔는데도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100년이 넘어도 얘기를 하는 것이죠. 그런 것 같이 이곳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외국인으로 영원히 차별 아닌 차별을 받게 되는 거죠. 이게 인종차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에 띄는 게 바로 차별받는 겁니다. 또 그런 것도 있고, 또한 부모들이 이쪽 지역 이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허탈하게 발음 틀려도 되고 말도 틀려도 되고, 뭐 되지만 그래도 같이 가서 이렇게 대화도 하고 같이 이렇게 좀 하면은 사람들이 좀 어떻게 좀, 사회성을 이렇게 좀 키워가겠는데,
자기가 언어가 안 되니까 뒤로 빠지고 아이들만 앞에 내놓으면은 아이들은 그걸 가지고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. 뭐냐? 부모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따라하는 게 아이들이죠. 부모가 안 하는 것을 아이들이 할 수 없습니다. 요즘에는 유튜브가 많이 발전돼서 유튜브를 통해서 교육을 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죠. 그러니까 부모가 어디 나가서 정확한 목소리를 내고 다른 사람과 만나서 어떤 행동을 하고 또 어떤 고성을 하고 어떤 피해를 입고 이런 것을 다 아이들도 똑같이 보고 따라야 되는데 부모가 다른 사람들과 그런 걸 안 하고 특히 한국 사람들끼리만 뭐 모여 산다라든가 편하니까 한국 사람들끼리만 말하고 한다 보면은 이 아이가 커서 다른 나라 사람과 대화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. 제 경험이 그랬습니다. 저도 어렸을 때 11살 때 이곳에 왔으니까 시골이 아니라 그냥 시외곽 지역에 살았고 고등학교까지 그쪽에서 다니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뭐 유튜브는커녕 신문도 없었던 시절이었으니까 한국 신문 브라질 TV만 보고 하니까 어느 정도 해서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때 이 한인촌에 있는 곳에 나와서 무슨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가게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한국 사람 말로 전화를 받는 방법 어떻게 무엇을 뭐 욕을 해야 되지 아무것도 몰랐던 겁니다. 이게 무슨 말을 해야 되죠? 여보세요까지는 하겠는데 그러니까 요즘에 예 저 누구누구입니다. 아니면은 예 누구 찾으십니까? 지금 안 계십니다. 전화번호 남겨주십시오.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. 예 이런 단순한 것도 안 배웠기 때문에 아니 이거 어떻게 되지? 그리고 무슨 문제 생기면 내가 어떻게 선배를 찾아서 그 선배한테 이 사건은 어떻게 돼서 어떻게 이런 설명도 못 하는 겁니다. 왜? 몰랐으니까. 그러니까 한국에 있었으면 이거는 방송을 보든 라디오를 듣던 주위에 있는 한국 사람들 통해서 이렇게 하겠는데 그것을 안 배우고 하다 보니까 한국말 할 수가 없던 거죠. 포르투갈어는 당연히 하죠. 포르투갈어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정도 했었는데 어찌됐건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이민도 쉽지도 않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과 이렇게 대화하고 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완벽하게 그 나라 현지인이 돼서 성공한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동영상을 켰습니다. 다음에 또 브라질 소식도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